폴란드 바르샤바의 작은 고등학교에 전학 온 조용한 한국 소녀 수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18살 소녀가 감춰온 놀라운 비밀을 말이죠. 매일 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왜 가만히 참고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학교 식당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수연이를 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수연이에게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진 순간 왜 모든 학생들이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그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18살이고 아버지 일 때문에 한국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많이 무섭고 어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니까 말이죠.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운동을 계속해왔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학교에 한국에서 온 소녀가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수연, 18살, 이른 봄의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코발스키 선생님이 안내를 받아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연의 가족이 폴란드로 오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IT 전문가였는데 회사에서 유럽 지사 확장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바르샤바로 파견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수연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했네. 아버지는 이사를 준비하며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수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수연이는 태권도 유망주로 이름이 알려진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한 태권도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특별해. 언젠가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이곳에서는 그저 동양인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교실 문 앞에 선 수연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복 치마의 주름을 매만지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넌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내보려 했어요. 준비됐니, 수연? 코발스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과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25쌍의 낯선 눈동자가 일제히 수연이를 향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일부 눈빛에서는 은근한 적대감까지 느껴졌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교실에 들어선 수연이는 단정한 교복 차림의 검은색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함께할 김수연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왔고 아직 폴란드어가 서툴 수 있으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코발스키 선생님의 따뜻한 소개가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수연이는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창가에 앉은 금발 여학생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 남학생들은 작게 속삭이며 키득거렸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뭔가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를 한 그 학생의 이름은 마르친이었어요.
야, 내 이름이 뭐라고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아시안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마르친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수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정해준 맨 앞자리로 향하는 짧은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은 수연이는 곧바로 책상 위에 깔끔하게 필기구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첫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벨이 울리자 학생들은 시끌벅적하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수연이는 코발스키 선생님이 준 체육복을 들고 여학생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대화하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저게 그 새로운 애구나. 아시아네. 수연이는 구석자리를 찾아 조용히 교복을 벗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체육복을 입는 동안 여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는 것이 느껴졌어요. 야, 제법 근육질이야. 팔 근육 봐. 그냥 아시안들은 다 저렇게 마르잖아. 근데 왜 계속 바닥만 보고 있지? 웃음도 없고. 속삭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연이는 서둘러 탈의실을 빠져나왔어요.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수연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새 친구도 왔으니 모두 함께 몸을 풀어보자. 체육 선생님의 지시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때 수연의 놀라운 유연함이 많은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특히 다리를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진짜 닌자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놀림으로 바뀌었어요. 아, 서커스단에서 왔나 봐. 수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농구 수업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두 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팀으로 나눠볼게요. 마르친이 한 팀 주장이고 아가타가 다른 팀 주장이야.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수연이는 제일 마지막까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가타 팀에 배정되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코트의 구석에서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르친과 야쿠비라는 학생이 일부러 수연에게 세게 공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여기, 너도 할 수 있어. 야쿠비 던진 공이 수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수연의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아픈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공을 주워 돌려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늘 그렇듯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준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과 불고기가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르친과 야쿠비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와, 또 이상한 냄새가 나네. 너희 나라 음식은 항상 이렇게 냄새나. 마르친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야쿠비 갑자기 그녀의 도시락을 잡아챘어요. 이게 뭐야? 생선 아니면 벌레.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야쿠비 도시락을 흔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마르친이 도시락을 가로챘어요. 한국에선 밥 먹기 전에 절하냐? 자, 절해봐. 그럼 돌려줄게. 마르친이 도시락을 높이 들고 수연이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었죠. 돌려줘. 수연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러자 마르치는 비웃듯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김밥과 불고기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웁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마르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고 야쿱은 일부러 음식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수연이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주변에 몇몇 아이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 작은 목소리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연이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교복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물병을 비워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젖은 교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연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니? 코발스키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어요. 수연이는 재빨리 사물함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물병이 샜나 봐요. 코발스키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키득거리면서 있는 마르친과 야쿱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누가 널 괴롭히고 있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내가 도와줄게. 수연이는 잠시 코발스키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코발스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렴. 수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이 떠나자 수연이는 젖은 교복을 가방에 넣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체육복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친구들과 떠들며 집으로 향했지만 수연이는 혼자였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학교와 반대 방향, 도시 외곽을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수연이는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드래곤 태권도 클럽이라고 쓰인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장은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태권도 관련 사진들과 메달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넓은 훈련장이 있었어요. 늦었구나, 수연아. 나이 지긋한 노바크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연의 젖은 머리카락과 체육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그 아이들이니?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바크 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넌 너무 참기만 한다, 수연아. 내가 가진 힘을 보여줘도 괜찮아. 수연이는 고개를 들어 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관장님, 제가 배운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공격하는 건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노바크 관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언제까지 참을 거니?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장 안으로 들어가 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혼자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어요.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 한쪽에서 카타리나라는 여학생이 수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노바크 관장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관장님,
저 아이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저렇게 배웠을까요? 노바크 관장은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강하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도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코치님이었어요. 수연아. 수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코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여기에? 다음 달 유럽 청소년 대회가 중요하니까 직접 와서 내 훈련을 돕고 싶었어. 박 코치님은 수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코치님의 얼굴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카타리나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수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연이는 완벽한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힘차고 정확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수연이는 강력한 중국 선수를 만났지만 놀라운 기술과 정신력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죠. 믿을 수 없어. 카타리나는 감탄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연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빛과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마르친과 야쿱의 행동은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졌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이는 체육관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강인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마르친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서 뭐해? 내 나라에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되냐? 마르친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수연이는 조용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나가려 했지만 마르친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난 너랑 얘기 중이야. 수연이는 마르친의 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어요. 마르친은 수연을 벽으로 밀었고 야쿱과 다른 친구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넌 정말 이상해. 항상 조용하고 웃지도 않고 도대체 뭐야? 마르친이 수연의 체육복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가볍게 툭툭 쳤어요.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냐? 항상 이렇게 무표정하고. 마르친의 손가락이 수연의 뺨을 다시 쳤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수연이의 눈에 잠시 분노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야, 말 좀 해봐. 폴란드어도 못하냐? 툭툭 마르친의 손가락이 더 세게 수연의 뺨을 쳤습니다. 수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결코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카타리나가 들어왔습니다. 카타리나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카타리나가 소리쳤습니다. 마르친과 친구들은 웃으며 물러났어요. 진정해.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 마르친은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카타리나는 서둘러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물든 뺨을 손으로 가리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고마워. 난 괜찮아. 카타리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넌 그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 수연이는 놀란 눈으로 카타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타리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 알아. 내가 누군지 인터넷에서 봤어. 넌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잖아.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과거야. 지금은 그냥 학생이고 싶어. 그날 밤
수연이는 집으로 돌아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훈련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트, 발차기 패드, 그리고 벽에 걸린 소형 샌드백까지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그녀만의 훈련 공간이었어요. 수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몸을 충분히 풀고 난 후 그녀는 앞에 놓인 미트를 향해 기본 발차기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며 정확하게 미트를 가격했어요. 하나, 둘, 셋. 수연이는 숫자를 세며 발차기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동작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늘 마르친에게 받은 모욕을 이겨내듯 매 발차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수연이는 샌드백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연속 발차기와 펀치를 섞은 복합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정확했어요. 국가대표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회,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수연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의 훈련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1시간의 고강도 훈련이 끝나고 수연이는 바닥에 누워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몇몇 학생들이 수연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기 봐, 제가 그 한국 애야. 진짜 태권도 선수라며. 카타리나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어요. 그때 카타리나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이 퍼진 것 같아. 수연이는 놀란 눈으로 카타리나를 바라보았어요. 카타리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화났어? 수연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언젠간 알려질 일이었어. 수업이 시작되었고 수연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여러 학생들이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너 진짜 국가대표야. 태권도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이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본 경험이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마르친과 야쿠비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마르친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대상이 사실은 유명한 태권도 선수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수연이는 카타리나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하기도 했고 몇몇은 멀리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마르친과 야쿠비 들어왔어요. 그들은 수연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마르친은 수연의 앞에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진짜야? 너 무슨 닌자 같은 거라며? 수연이는 고개를 들어 마르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태권도 선수야, 닌자 아니야. 마르치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고 혀를 찼어요. 그리고 야쿱과 함께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치는 더 이상 수연을 직접 괴롭히는 대신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약물 복용해서 매달 딴 거래. 사실은 한국에서 쫓겨나서 여기 온 거라던데. 이런 소문들이 학교 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그 말들을 듣고도 평소처럼 조용히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연이는 코발스키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연구실로 향하는 수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코발스키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수연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카타리나가 내게 와서 내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 코발스키 선생님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단한 선수인데. 수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선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코발스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수연아, 나는 내가 걱정돼. 마르친과 다른 아이들이 널 괴롭힌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수연이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할 일을 알고 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연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도장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르친과 야쿱은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 수연이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박 코치님이 특별히 만들어준 불고기와 김치가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카타리나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르친과 야쿱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마르친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야, 코리안 닌자, 오늘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고 있네. 수연이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김치야. 한국 전통 음식이야. 마르치는 비웃으며 계속해서 수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넌 무슨 대단한 태권도 선수라며. 근데 왜 한국에서 쫓겨났대? 뭐 잘못했어?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적 없어. 거짓말 퍼뜨리지 마. 마르치는 수연의 반응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불쌍한 고아닌자. 수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수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강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수연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뭐야, 개밥. 너희 나라에선 이런 걸 먹어? 그리고 마르치는 도시락을 잡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만해. 수연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마르치는 도시락을 흔들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불고기와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식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눈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마르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마르친은 수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래, 뭐 어쩔 건데, 닌자 소녀. 그 순간 마르친의 손이 수연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어요. 수연이는 놀라운 속도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마르치는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녀는 마르친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마르친이 분노에 차서 다른 손으로 수연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그의 의도를 미리 읽은 듯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마르친의 손목을 잡은 채 부드럽게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마르치는 야쿱에게 소리쳤고 야쿱이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한 번의 발차기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야쿱도 마르친 옆에 누워버렸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기며 천천히 말했어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춰주길 바랐어요. 그때 코발스키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마르친과 야쿱, 그리고 서 있는 수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코발스키 선생님은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교장실로 가자. 마르친과 야쿱도. 수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실에서 수연이는 차분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마르친과 야쿱에게 받은 괴롭힘, 오늘의 사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전에 말하지 않았니? 코발스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자기 방어를 위한 거예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최대한 참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마르친, 야쿱, 너희는 일주일간 정학 처분이다. 그리고 수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 마르친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교장실을 나갔고 야쿱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내가 자제력을 보여준 것이 정말 대단해. 하지만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해주렴.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수연의 마음은 정말로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교실로 돌아가자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연아, 정말 멋졌어. 드디어 마르친이 혼쭐이 났네. 학생들은 환호하며 수연을 반겼습니다. 그동안 마르친의 횡포에 시달렸던 학생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수연이는 부끄러운 듯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소녀가 말을 걸었어요. 나 안나야.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네. 앞으로 친구하자. 수연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폭발로 인해 그녀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수연이는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코치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도장에 도착하자마자 노바크 관장님과 박 코치님이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들었다, 수연아. 오늘 있었던 일. 코치님이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코발스키 선생님이 전화하셨단다. 내가 어떻게 자제력을 발휘했는지 말씀해 주셨지. 노바크 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치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줬구나, 수연아. 박 코치님이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데 사용했지. 그것이 진정한 무도의 정신이란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코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훈련하자. 다음 주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연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몇몇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도장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어요. 학교의 운동장은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팀 색깔에 맞는 티셔츠를 입고 응원 도구를 준비하며 들떠 있었어요. 수연이는 교실에서 체육대회 티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어요. 오늘은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긴장돼. 카타리나가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연이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인 적이 없어서. 카타리나는 힘차게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우린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점심시간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뒤를 돌아보니 마르친과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마르친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양. 우리 아들이 할 말이 있대요. 마르친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내 행동이 정말 나빴어. 마르친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수연이는 천천히 일어나 마르친 앞에 섰어요. 괜찮아. 나도 그때 너무 격하게 해서 미안해. 마르친은 작게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주변의 학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친의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셨어요. 수연 양, 우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의 태권도 시범을 정말 기대하고 있단다. 마르친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지막 순서인 특별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안내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학교의 특별한 학생 김수연 양의 태권도 시범을 보겠습니다. 수연 양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력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녀는 이미 도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박 코치님과 노바크 관장님도 관람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죠. 넌 할 수 있어, 수연아. 박 코치님의 응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수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습니다. 복잡한 태권도 품새를 완벽하게 선보이는 수연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의 매 동작마다 관중들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높은 발차기와 회전 기술에서는 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수연이는 격파 시범으로 넘어갔어요. 노바크 관장님이 준비해온 나무판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집중하더니 한 번의 날카로운 발차기로 5장의 나무판을 동시에 격파했어요. 크랙! 나무판들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관중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대단해.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들려왔어요. 마지막으로 수연이는 창작 품새를 선보였어요. 이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것으로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그녀만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몸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그리고 고립에서 화합으로 변화하는 여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처음엔 소심하고 움츠러든 모습으로 시작되었어요. 마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혼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동작이 강해지고 당당해졌어요. 마지막 동작에서 수연이는 하늘을 향해 높이 점프하며 완벽한 돌려차기를 선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감동의 순간. 시범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연의 아름다운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수연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브라보! 원더풀! 폴란드어와 영어가 섞인 환호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타리나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왔고 코발스키 선생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르친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수연아, 정말 대단했어. 믿을 수 없어. 완전 프로야. 학생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박 코치님과 노바크 관장님도 다가와 그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수연아.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이었어. 박 코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연이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수연 양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술 실력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관중들은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냈어요. 수연이는 깊게 인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수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섰어요. 봄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인정받은 것이죠. 수연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수연아. 돌아보니 마르친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 나도 태권도 배워볼 수 있을까? 마르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야. 노바크 관장님께 말씀드릴게. 태권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 마르치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야쿱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수연, 미안해. 내가 정말 나빴어. 앞으로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수연이는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리 모두 친구야. 이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코발스키 선생님이 학교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맺혀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코발스키 선생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자가 가장 약한 자이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며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야. 다음 주 월요일 수연이 학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실 앞에 수연이를 응원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달 유럽 청소년 대회에서 꼭 금메달 따와. 안나가 외쳤고 다른 학생들도 환호했어요.
수연이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마르친과 야쿱,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드래곤 태권도 클럽을 찾았어요. 노바크 관장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노바크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연이는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이었어요.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강함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데 있어요. 수연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유럽 청소년 태권도 대회가 다가왔어요. 수연이는 박 코치님과 함께 바르샤바를 떠나 크라쿠프로 향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모두 나와서 그녀를 배웅했어요. 수연아, 파이팅! 꼭 금메달 따와! 친구들의 응원 소리가 수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특히 마르치는 고마워, 수연아.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포옹을 해주었어요. 대회장에 도착한 수연이는 각국에서 온 선수들을 보며 긴장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친구들이 보내준 응원 메시지와 노바크 관장님, 그리고 박 코치님이 함께 있었거든요. 기억해, 수연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인내,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야. 박 코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회에서 수연이는 정말로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태권도는 이전보다 더욱 완성도가 높았어요. 폴란드에서 겪은 어려움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결승전에서 수연이는 독일의 강한 선수와 맞붙었어요. 힘든 경기였지만 수연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폴란드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환호했고 마르친과 야쿱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수연을 맞이한 것은 전교생의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리고 도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축하해 주었어요. 수연 선배,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후배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드래곤 태권도 클럽은 이제 폴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장이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전교 집회를 열어 수연을 축하했습니다. 수연 양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인성과 리더십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을 친구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진짜 집 같아요.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조차도 지금은 소중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녀는 마르친과 야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누고 싶어요. 모든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학교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햇살 가득한 봄날, 수연의 새로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외국인 전학생이 아니라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자 모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강함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수연이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내와 자제력으로 상황을 견디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실력을 발휘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연이는 자신을 괴롭혔던 마르친과 야쿱까지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닌 용서와 이해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죠. 이는 무술의 최고 경지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이야기는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겼지만 진심 어린 소통과 노력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의 중요함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편견과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배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